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이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는 시의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시와는 거리가 좀 있었고 주변에는 술집, PC방, 기타 음식점이나 자취를 할 수 있는 건물 몇 채뿐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며 2학년 1학기까지는 무사히 마치고 마침 자취방 개학 기간도 끝나면서 여름방학 동안은 고향에 내려갔다가 2학기가 시작할 무렵 다시 대학가 근처의 자취방을 계약하러 부동산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여유롭게 생각한 탓인 걸까요? 월세가 저렴하면 집이 너무 허름하거나 좀 괜찮다 싶으면 술집과 너무 가까워 주변이 시끄럽고 그해 이상하게도 마음에 드는 자취방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가와 좀 동떨어진 곳에 있던 집을 소개받았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분은 걸어야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띄엄띄엄 주민들이 사는 집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신축 3층 건물이 있었는데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걸까? 아니면 대학가와 좀 떨어진 것 때문일까? 이 3층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하더군요. 월세가 저렴하고 신축 건물이라 깨끗했고 주변도 시골 같은 분위기에 조용하고 단지 학교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걸어서 20분 정도야 뭐 이 정도면 가까운 거리지 라 생각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본 주인분도 친절하셔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분처럼 보이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여기에 누가 이사를 오는 건가? 라고 물으시는데 전 제가 이곳 첫 입주민이 되었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절 계속 보시는데 무언가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건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절 보시는 것 같은데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쯤 정말 우연히 제 눈길은 조금 떨어져 있던 주인 아저씨에게 향했는데 그 아저씨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시면서 쉿 하는 동작을 취하시는 걸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때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했던 걸까? 하지만 전 뭐지? 왜?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하는 데다 또 방을 구하러 다니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뭐 별일 있겠소? 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잠시 잊었습니다.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2학기가 시작되었고 한 달 정도는 잘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역시나 외곽에 있는 집이다 보니 낮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논밭 주위에 뜨문뜨문 있는 가로등길을 따라가야 도착하는 집. 귀신 같은 걸 심각하게 믿는 편은 아니라서 평소에는 생각 없이 다녔지만 슬슬 쌀쌀해지면서 저녁에 그 길을 걸으면 좀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녁 늦게 자취방으로 돌아갈 때면 일부러 술이나 같이 마시자는 핑계로 친구나 친한 후배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거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컴퓨터로 친구에게 추천받은 공포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그 당시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역시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연출과 분위기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공포였습니다. 이거 무서운데? 전 추천해준 친구에게 전화해 영화 뭐 별거 없던데? 재미없더구만 뭐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집 주변 분위기가 떠오르면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후배인 민철이를 불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평소 민철이는 자취방에 자주 놀러와 술을 마시고 자고 가기도 하는 저를 잘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민철이에게 전화해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도저히 부끄러워 말 못하겠고 그래서 야 우리 집으로 와라 술이나 한잔하자. 지금 이 시간에요? 그래
오늘따라 혼자 있으니 심심하고 술도 땡기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누군가 아무나 집에 같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에이, 일찍 연락하시지. 저 친구들이랑 시내에서 간단하게 술 마시고 지금 찜질방이에요. 시내라 지금 가려면 택시도 타야 하고 너무 늦을 듯한데 그냥 내일 한잔 하시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속으로 와 조졌다는 생각뿐.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긴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저 혼자 무섭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는 적당히 키운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새 살짝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잠든 지 한 20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누구야? 잠들려다 깬지라 짜증이 나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거의 5분이 넘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야?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니었다면 민원이라도 들어올 듯 점점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짜증도 좀 나고 문 앞에 서서 누구야? 라고 물으니 잠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안 하고 조용해지길래 뭐지? 뒤돌아 다시 침대로 가려는데 갑자기 형, 저 민철인데요. 아까 오라고 했던 후배였습니다. 저는 아까 오라고 했을 때는 못 온다고 하더니 왜 겨우 잠든 이 타이밍에 온 거야? 한마디 해주려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드는 생각. 민철이 시내에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바로 출발해도 택시 잡는 시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생각해도 도저히 이렇게 빠르게 도착할 시간은 아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민철이냐? 못 온다더니? 형, 저 민철인데요. 그래 안다고. 그런데 못 온다더니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온 거냐고. 형, 저 민철인데요. 장난하냐? 죽을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민철인데요. 돌았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형, 저 민철인데요. 너 누구야? 형, 저 민철인데요. 어디서 술을... 형, 저 민철인데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분명 민철이의 목소리가 맞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일정한 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귀를 문에 가져다 대며 들었는데 형, 저 민철인데요. 형, 저 민철인데요. 형, 저 민철인데요. 형, 저 민철인데요. 야 누구야? 누군데 장난질이냐고. 꺼져!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복도로 흐르는 바람 소리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누구지? 뭐야? 잠 다 깼네. 해 뜰 때까지 못 자겠다. 10분 정도 시간이 흘러 무서움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침대로 와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서 괴상하게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체만 일으키고 떨며 문 쪽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바로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야, 문 밖에서 계속 너라는데 너 아닌 것 같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이렇게 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밖에서는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가 도를 넘으면 미친다고 했던가 그 순간이었는 듯합니다.
찬장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몰려오는 공포감, 복도로 밝게 빛나던 센서 등도 켜지지 않았고 마치 저를 집어삼킬 듯한 어두움뿐이었습니다. 뭔가 홀린 듯 다시 문을 닫고 침대로 가 몸을 눕혔습니다. 더 이상 잠은 오지 않고 덜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민철이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문을 두드리며 말했던 그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분명 민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건 민철이가 맞았습니다. 야 미친놈아, 뭐야? 욕을 하긴 했지만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멍하게 아무 말 없이 있더니 갑자기 제 옷을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 나와 보니 밖은 이미 환한 햇빛. 어라? 새벽에 민철이한테 문자를 보낸 뒤 한 30분 정도밖에 안 지난 듯 했는데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철이가 형, 당장 자취방 바꿔요. 왜? 너 뭐 봤어? 뭐였어? 민철이의 말에 따르면 찜질방에서 자다 잠시 눈이 떠졌는데 제 문자를 보고 걱정돼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똑같은 문자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충 세수만 하고 바로 자취방까지 왔는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제 방은 온통 빨간색이었다고, 마치 방 안에 온통 피범벅 같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거기서 형, 저 봤어요. 뭐? 그 뒤 이어지는 민철이의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 집 문 앞에서 뭔가를 봤는데 몸통은 없고 오로지 목만 둥둥 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형 집 문 쪽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형이 문을 열고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저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둥둥 떠 있던 그 머리가 형 옆으로 지나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형 뒤로 가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워서 일단 밖으로 나가자는 생각만 들어서 형 끌고 나왔어요. 얼른 다른 곳으로 집 옮겨요. 그 길로 바로 민철이 집으로 가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민철이도 그날의 공포가 남았는지 무섭다며 같이 지내자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한동안 그 자취방 근처로 가지도 않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연락을 했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그 주인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고 한동안 민철이 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에 든 생각인데 처음 이사할 때 나이 든 할아버지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혹시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걸까? 그리고 집주인은 왜 이 사실을 비밀로 했는지, 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여전히 그날의 공포는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